입니다. 네, 월요일 시장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하락한 데 따른 우려, 그리고 엔저가 강화되고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 강력한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매도를 보여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양시장이 다 쉬어갑니다. 코스피가 0.9% 떨어지면서 1993선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9% 내린 629.69포인트, 선물 시장은 1% 이상 빠지면서 25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죠. 코스피 캔들입니다. 오늘 0.9%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2013포인트를 지난주 금요일에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하락이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지금 5일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점입니다. 이번 주 상승과 유지 그리고 하락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지수가 0.9%까지 내리는데요. 역시 5일선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629.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관의 매도가 아주 큽니다. 600억 이상 강력한 매도를 코스닥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로 400억 이상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600억 이상 매도, 기관은 1,800억 이상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798억 가까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확인해 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집니다. 142만 원대, 현대차가 2%, SK하이닉스가 빠지는데요. 수출주 중심의 약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저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이 오늘 장중에 나타났고요. 삼성 SCS가 1% 넘는 상승세, 제일모직이 3.7% 오르면서 삼성전자의 그룹 계열사들은 오늘 상승을 한 반면에 포스코, SK텔레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다음 카카오가 1.5%대 조정, 오늘 3% 이상 상승 출발했던 셀트리온이 2.4%대 약세고요. 동서 역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IT 부품주들도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형주 가운데 네이버부터 좀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이틀째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증권사 평이 별로 좋지 않네요. 단기적으로 성장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라인의 출시, 그리고 신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여기에 따른 마케팅 강화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 시장이 상승할 무렵에 네이버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6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강세입니다. 건설주들은 오늘 일단 흐름이 굉장히 좋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해외 쪽으로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난해 무산됐던 삼성중공업과의 합병이 재추진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장중에 한 5%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이 좀 줄였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큰 폭으로 튀어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3% 이상 오른 44,55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하이마트도 분위기 좋습니다. 면세점에 롯데하이마트가 샵인샵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의 상승세고요. 4일째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8% 이상 오르면서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롯데하이마트였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에서 여러 가지 컨테이너선과 관련된 발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건설 부분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인데요.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진중공업 2월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2.27%로 5,85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조선주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은 견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삼성전자로 인수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곧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뉴스는 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삼성의 앞으로 먹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330원대 기록하고요. 저출산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세죠. 중국에선 양회가 진행 중인데요. 두 자녀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고심이다라는 이야기 세월이 참 많이
바뀌었죠. 보령 메디앙스가 오늘 10% 이상 올랐고요. SGA가 7%,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 분위기 살펴드렸습니다. 월요일 오늘은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건설과 화학 등 이런 업종의 수급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만기일의 영향에 들어가면서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코스피 2000선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의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예상 체계지수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992포인트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약 1%가량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마감됐던 미국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금일 코스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다운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말 그대로 조정다운 조정, 즉 조정 이상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다소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월요일 첫 거래일부터 투자자들의 심리에 마음이 약간 동요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크진 않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것, 여기에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사실은 제일모직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섬유유효 업종이 2% 이상 강세를 보였을 뿐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마찬가지로 삼성 SDS와 제일모직 그리고 한국전력을 제외한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 대부분 다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조정다운 조정을 보이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일단 1% 가까운 조정이 나타나고요. 코스닥도 오늘 많이 빠집니다. 어떻게 마감이 될까요? 네, 사실 시장만큼은 소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 확대를 이겨내지 못한 채 결국 1% 정도의 하락 마감할 것으로 코스닥 시장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는 현재 629선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엔터주들과 아이핀 관련된 종목 그리고 공기청정 관련된 종목들 정도 일부만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 이었었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ADR 지표가 상당히 좀 소위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역시 하락 종목 수가 좀 대다수였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해외 증시가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피로감까지 좀 노출된 상황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조정을 함께 좀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의 예상 체계지수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정다운 조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해외 쪽의 악재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허윤정 연구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 확인해보고요. 특징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3월 9일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에 낙폭을 많이 키우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모두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약세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992선, 코스닥 지수는 629포인트로 오늘 잘 마감을 합니다. 수급에서도 전반적으로 매도가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월요일 좀 불안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풀이해 나가야 할지 먼저 코스피 종목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는 일단 정확하게 1% 정도 하락 마감하면서 2,0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종목별로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다소 크게 나타난 하루였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상승을 보인 종목이라면 단연 DL모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 이상 강세를 보인 채로 마감을 했었는데 여전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인 만큼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타나면서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약세 장에서도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한섬은 오늘도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프랑스 백화점의 편집숍 브랜드 팝업스토어 운영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이 오랜만에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대문 쇼핑 사업의 사업장 진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심권 유통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롯데하이마트도 8%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롯데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인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기대치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3년 전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적이 개선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롯데하이마트가 다들 롯데빅마켓이라든가 롯데마트에 입점하면서 어느 정도 고정비를 탈피해 나갔던 모습이었고요. 여기다가 마트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삼다면 어느 정도 단골 고객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시각은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할 이유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진홀딩스도 4%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주력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일진전기와 알파니언 메디칼 시스템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성 매출액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 이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타나면서 오늘 4%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신세계건설입니다. 무려 7% 이상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단기적으로 고점권에서 변동성이 커져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은 작년 연말 주가와 지금의 주가를 비교한다면 조금 더 조정을 받는데도 더 이상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정은 단기 고점권에서의 어떤 차익실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외에는 추가적인 의미는 없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LS도 2%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해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저성장 기종 불확실성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서 여기서 2% 이상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 종목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이 많이 실현됐던 하루였습니다. 종목별 특징 짚어보도록 하죠. 네, 금일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 중에 350여 개 종목이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650여 개 종목이 무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가장 견조했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청정기 관련된 그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위닉스 등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황사가 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봄에 더욱더 근접해 가다 보니까 이 대규모 황사에 대한 우려감들이 선제적으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이런 테마성의 요인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대비 상당히 좀 심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 이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유통 채널 다각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유통 채널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아킬레스건의 좀 약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대형 마트로의 어떤 진입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난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장에서도 7%대의 급등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OCI 머티리얼즈가 오늘장 5%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LCD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세정 특수가스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LCD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과 함께 앞으로 좀 소요량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들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특히 FNC 엔터는 5%대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1대1의 무상증자 발표가 있었죠. 그와 함께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좀 긍정적인 반응들과 함께 상승 흐름을 보인 점 특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부 이성훈 과장 연결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로 좀 출발을 했는데요. 우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1시 50분 기준으로 해서 좀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국상의 종합지수는 지금 3,269.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오전에 1시 37분
쪽 그 시간을 좀 봤을 때도 그거와 대비한다면 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금 오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우선 지난주부터 이어진 기업 공개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온 점, 그리고 미국 증시 하락세와 더불어서 지금 장 초반부터는 하락세를 시작했지만은 참 칭찬 종합 지수 그리고 다른 그 중국 증시와 함께 장 막판에 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각 2시 46분 지수로 1800.47포인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우선 그 미국 증시 급락했던 부분도 영향이 좀 있겠지만 일본의 일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각부가 발표한 4분기 GDP 성장률 최종치가 예상보다 낮게 된 부분도 증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상장지수 펀드 구매 기대감이 좀 나타내주면서 낙폭은 소폭 좀 줄어드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미 연구원과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금일 수급은 지난주하고는 조금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전환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위안을 삼다면 매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을 필요가 있었는데,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LG화학과 현대백화점,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SK텔레콤, 삼성 STS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는 약간 비켜나 있는 모습, 즉 눈치 보기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그룹주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제일모직과 삼성 STS, 현대차와 현대건설, 삼성화재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기관은 삼성그룹주 아니면은 현대차 쪽으로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금일 매도로 전환됐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와 더불어서 삼성중공업과 현대건설, 대부분 시총 1, 2 종목에서 비중을 조금 줄어내는 모습이었었는데, 이건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눈치 보기 장사를 할 때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많이 파는 그런 외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SK하이닉스를 조금은 안 좋게 보는 모습입니다. 무려 700억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외에도 LG디스플레이와 SK텔레콤, 네이버 순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의 매도가 컸습니다. 오늘 기관 600억 넘는 매도를 보여줬었는데요.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일단 매수 종목은 좀 다양하게 소위 분산이 됐고요. 매도 종목은 한두 종목에 상당히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매수 종목들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금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 상위에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오늘장 7%의 급등에 좀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함께 외국인은 컴투스와 인터파크 INT 등으로 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YG엔터테인먼트나 SM 그리고 CJ ENM처럼 소위 방송이라든지 엔터 관련된 종목이 매수 최상위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단인 두 종목, 다음카카오와 셀트리온을 동반해서 매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쪽에 외국인이 230억 원, 그리고 기관들이 11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집중된 점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기관들은 다음카카오로도 거의 100억 원 가까운 매도세를 좀 집중시켰습니다. 이 밖에 기관들 지난 금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바이넥스 쪽에 오늘은 좀 매도하는 양상 보인 점 안내 드리겠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메디톡스와 함께 한국사이버결제 함께 좀 매도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도 오늘은 동반해서 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예,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실업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5.3%에서 5.5%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말이 좀 씨가 됐을까요? 바로 5.5%가 나와주면서 시장 일제히 그 달러 같은 경우 거의 뭐 최고점을 장중에 찍었고,
시간 외 같은 경우도 달러가 계속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1.76%까지 일본 기준 달러가 상승이 나왔고요. 달러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다른 원자재나 다른 통화들은 모두 다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S&P 그리고 골드 가격까지 그다음에 원유 그리고 원자재 코모디티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곡물 가격 모든 것들을 달러가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면서 모든 원자재와 상품을 떨어뜨리는 거는 저도 정말 그 3개월, 4개월 만에 오랜만에 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움직임은 역시 이제 달러 가격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유로나 다른 통화들도 또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달리는 말인 달러긴 합니다만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와우는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환율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시장이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대형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주말 분위기는 상당히 훈훈했지만은 주 초반 출발이 좀 삐걱대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정강 후약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 초반 다소 흔들린다면은 주 중반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페이스를 되찾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최근에 시장의 조정, 오늘 시장의 조정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죠. 즉 시장에 뿌려져 있는 유동성이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부담감, 금리가 인상된다는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원래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효과 아니면 경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시장은 이렇게 된다면 유동성 효과에서 이제 경기 모멘텀으로 바톤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경제 지표에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다 아시겠지만은 연초 이후에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비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조정이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오늘 겨우 조정다운 조정이 한 번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오늘 조정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주 중반 이후에 다시 한번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에서는 매도가 나왔고 선물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은 현물에서는 매도가 작게 나왔고 선물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로 전환을 하려면은 현물 매도가 많이 나오고 선물은 작게 나와야 됩니다. 즉 단기적으로 변동성 갖기에 외국인들도 베팅을 한다면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온다면은 여전히 조선, 화학, 건설, 정권업종의 비중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실제 개선되는 중소형주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가 떨어졌습니다. 1% 넘게 떨어진 거 굉장히 오래간만에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물론 오늘 기술적 흐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소위 좀 길게 음봉을 좀 늘어뜨린 상황인데 하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소위 비관론적으로 바꿀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오래 들어서 거의 대부분 쉬지 않고 계속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피로감에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과 함께 또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도라는 것을 소위 빌미로 해서 다소 좀 휴식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경기가 좋아져서의 금리 인상은 자연스러운 좀 수순이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불리한 이슈가 아닙니다. 유럽 쪽과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양적 완화에 대한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근거해 봤을 때에는 지금으로서는 조정의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라고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좀 휴식 시간 정도로서 해석을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선물 시장도 지금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와우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선물 시장은 현물보다 더 빠졌습니다. 1%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떤 흐름 나타냈습니까? 네, 오늘 우리 선물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2.8포인트 하락한 253포인트에서 끝이 났습니다. 일단 대외발 악재 속에서 시장이 노출된 부분도 분명히 맞는 부분인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선물옵션 공시만기 주간이 바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빌미로 삼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물들을 좀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달이 선물도 동시에 만기를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쌓아놨던 3조 5천억 정도의 매수 자금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좀 나서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매물을 내보내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일 시장은 좀 반등 없이 하락세로 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방 지지선이었던 250선까지 이탈이 좀 된 상태고요. 254포인트가 이탈된 다음부터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254포인트가 이탈달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0포인트까지 좀 열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구간대는 상단권은 254포인트를 재안착하기 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어려운 구간이고 그래서 하단폭은 251포인트, 250포인트로 하락 밴드를 추가적으로 열어두시고 만기 이전까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하락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기 한 주간 매매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도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종목별 수익률 여러분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이죠. 굿모닝 투데이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위는 여전히 삼성 LNS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66% 수익률이고요. 메디톡스가 2위, KMW가 3위, NC소프트가 19% 수익률로 4위, KR모터스가 18.97% 수익률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목 지점장의 종목이 3개가 올라와 있죠. 삼성 LNS, 메디톡스, NC소프트까지 같은 참가자의 종목입니다. 이어서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가 오늘 원래 수익도 좋았고요. 오늘도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한 이 종목이 9.5%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린바이오가 8.2% 수익률로 2위, S맥이 3위입니다. 4위는 삼성전기고요. 5위는 2.4% 수익률로 무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한진해운입니다. 7,270원으로 편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SK증권 본사영업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CC가 5.4% 손실, 유안타증권이 0.7% 손실, 세코닉스가 1.7%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봤고요.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 당첨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마트폰 뒷자리 1878, 1360 그리고 7553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